안녕하세요. 큐비드 GMP 이야기입니다. 통계학 개론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시간에 관계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x가 주어지면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키가 몸무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지만 키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성별, 나이, 체형, 그리고 종잡을 수 없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몸무게 데이터를 Y, 키 데이터를 X라고 하고 XY를 학생의 키와 몸무게라고 하겠습니다. XY를 2차원 점 도표로 나타내 보면 이를 산점도라고 합니다. 회귀 분석은 이처럼 어수선한 산점도에 맞는 직선을 찾는 것입니다. x는 독립 변수 또는 예측 변수라고 하고 y는 종속 변수 또는 반응 변수라고 합니다. 회귀 직선 또는 예측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와 같은 형태입니다. 적합한 직선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임의적으로 만든 학생 9명의 키, 몸무게 데이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적합한 직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직선으로부터 y값의 전체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분산을 정의할 때와 똑같이 y가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를 제곱해서 모두 더하면 오차 제곱합 SS2가 됩니다. 이는 직선상의 예측치, 즉 yi hat와 실제 yi 사이의 차이를 모두 합한 값입니다. 이 오차 제곱합 SSE가 최소가 되는 직선을 회귀 직선 또는 최소 제곱 직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왜 이 과정을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19세기 말 유전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전 법칙을 탔던 중 부모의 키가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키가 크면 아들은 조금 작고 반대로 아버지의 키가 작으면 아들은 조금 더 큰 경향이 있었습니다. 골턴은 자신이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불렀던 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회귀 분석법을 개발했습니다. 회귀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해하면 기울기 b는 각 x와 y와 그것의 평균과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SS, SS, XX, SSYY, SSXY는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들로 회귀 직선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SS는 sum of square의 약자이며 제곱합입니다. 앞에서 임으로 만든 데이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A, B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귀 직선은 항상 X와 Y의 평균을 지납니다. 이렇게 얻어진 회귀 직선이 최상에 적합한 직선이라면 어느 정도로 정확할까요?
또 기울기가 어느 정도로 틀린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회기직선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는 데이터 점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 즉 데이터의 전체 편차가 SSE, 전체 편차보다 SSE가 어느 정도 큰지에 달려 있습니다. 좌측 윗 그림은 회기직선의 적합성이 좋습니다. 데이터의 총 편차도 작지만 SSE가 더 작습니다. 우측 윗 그림은 회기직선의 적합성이 나쁩니다. 데이터의 총 편차는 크지 않지만 SSE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좌측 아래의 그림은 회기직선의 적합성은 좋습니다. 데이터가 길게 퍼져 있어서 총 편차는 크지만 SSE가 작습니다. 우측 아래 그림은 회기직선의 적합성이 나쁩니다. 데이터가 길게 퍼져 있고 총 편차가 크고 SSE도 큽니다. 이것을 계량화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래프식은 yi hat는 a 플러스 bxi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yi hat는 회기직선으로 결정되는 몸무게의 예측치입니다. 처음 데이터는 yi인데 이것이 y의 평균인 y 바로 회귀하여 yi hat이 되는 것입니다. 앞 그림에서 본 회귀와 잔타에 대해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이런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합계 SSYY도 얻을 수 있습니다. 총 변동 중 회귀로 생긴 변동이 기여하는 비율을 결정계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R제곱은 SSYY분의 SSR이며 1 빼기 SSYY분의 SSE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SSR은 SSYY 빼기 SSE이기 때문입니다. R제곱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회기선의 정확도는 높습니다. R제곱 1은 관측치의 회기선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앞 예의 경우 R제곱은 0.58입니다. 몸무게 변화의 58%는 키로 설명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42%는 오차입니다. 결정계수 대신에 사용하는 R제곱의 제곱근은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의 부호는 B와 같습니다. 상관계수는 소문자 R로 나타냅니다. 상관계수가 음이면 X가 증가하고 Y가 감소하는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상관계수가 플러스이면 오른쪽 위로 향하게 되고 마이너스이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아무도 수작업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 모집단의 회귀 모델도 이 식처럼 선형관계입니다. 여기서 y는 종속 변수, x는 독립 변수이고 알파와 베타는 우리가 찾으려는 미지의 매개 변수입니다. 입실론은 확률 오차의 변동을 말합니다. 키, 몸무게의 모델의 경우 y는 몸무게이고 x는 키이며 알파와 베타는
미지수이고 입실론은 x의 각 값에 대한 y의 임의성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입실론의 분포는 x의 값마다 다릅니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모든 x값에 대해 입실론이 같은 평균 뮤는 0, 표준편차는 시그마인 정규 분포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몸무게의 모델은 y는 마이너스 125 플러스 4x 플러스 입실론입니다. 여기서 입실론은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5파운드인 정규 분포입니다. 이때 키가 76인치인 학생의 몸무게 분포를 구한다면 몸무게 모델에서 x값에 76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175 플러스 입실론이 됩니다. 다시 말해 키가 76인치인 학생의 몸무게 분포는 평균 175파운드이고 표준편차는 15파운드인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이렇게 회귀직선을 갖고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집단에 대해서 회귀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회귀직선은 모집단 데이터, 즉 점들로부터 회귀직선을 구한 것입니다. 모집단의 회귀식은 아까 본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입실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데이터는 대부분 모집단의 데이터가 아니라 표본의 데이터입니다. 물론 모집단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비효율적이라서 표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표본의 회귀직선을 구하면 이것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알파에 b는 베타의 근사치가 됩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회귀직선은 한 개이지만 표본의 회귀직선은 표본의 수만큼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회귀직선은 모집단의 회귀직선을 중심으로 분포합니다.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몸무게는 키 이외에도 나이, 성별, 식사, 체형 등 여러 요인들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가 제곱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비선형 곡선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x와 x제곱을 선형 모델의 독립 변수들로 취급합니다. 복잡한 모델을 데이터에 맞추면 많은 쟁점 거리들이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이상 현상들을 찾아내기 위해 회귀 진단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측치 yi에 대해 잔차 ei의 점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오차는 x의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차의 패턴을 보면 첫 번째 그래프는 무작위의 산점도는 모델의 가정들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 나타난 패턴은 모델의 가정들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에서는 전형적인 오차의 이분산적인 현상입니다. 즉, y가 증가하면 오차의 편차도 증가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통계학 책을 참고로 했고요.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통계학 개론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